재판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야죠. 나는 떳떳하니까 항소심 빨리 진행해달라. 무죄 선고 확정해달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페이크 메이커인 거예요. 페이크 메이커. 페이크를 페이크로 덮는 2002년부터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대부분 위증교사 사건은 위증교사니까 죄를 저질러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허위 사실을 좀 증언을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위증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증 사범을 처벌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그런 허위 사실을 피고인이 교사를 했다 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는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그 흔적을 안 남기려고 대포폰도 쓰거나 제3자를 통하거나 그렇게 해서 연락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돼가지고 위증교사로 처벌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 사건처럼 이렇게 명백한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는데 이를 무죄로 1심에서 선고하고 지금은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사건도 지금 재판이 정지 중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라도 재판 재개해서 빨리 무죄를 확정해달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났는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1심에서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재판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야죠. 나는 떳떳하니까 항소심 빨리 진행해달라. 무죄 선고 확정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주장한 적 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는 겁니다. 페이크 메이커인 거예요. 페이크 메이커. 페이크를 페이크로 덮는 2002년부터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그 습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부를 상대로 너희들은 나의 권력 서열 미치야, 내 말 들어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위증죄의 고발을 특위가 종료된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종료된 다음에 법사위원장이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다른 정당에서 맡아서 서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던 것이 국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사위원장,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국회의장도 내가 하고 법사위원장도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특검과 탄핵, 정부 흔들기를 했었죠. 그 법사위원장 지금 당대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온 법사위원장, 본회의장 안에서 주식창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탈당하고 나갔습니다. 세 번째 온 법사위원장, 다시 그렇게 해서 한번 떠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법사위원장에게 또 국회 내에서의 이런 위증에 대한 고발권을 주겠다. 어디까지 참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끝이 없는 입법권의 전행이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쓸데없는 소리가 끼어들어와가지고 이걸 제가 못했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검사 사칭, 그리고 체포되려고 하니까 동생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고 그렇게 모면하고 또 위증교사는 저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것을 사실 아무리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숨기고 싶은 과거 아닐까요? 그런데 2023년 2월경입니다. 2023년 2월경.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아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자서전을 했어요. 거기 자서전에 자신 있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동생 인적 사항 대고 폰 배터리 제거. 이재명 자서전에 쓴 과거 도주.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썼습니다. 본인께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였다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하는 건지, 위증을 한다는 건지, 검사 사칭한다는 건지. 이때 2023년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죠.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도주 전력이 19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변호사 시절 고소사건에 연루된 뒤 경찰 수사를 피해 몇 달간 전국으로 도주했는데 그 과정이 변호사 출신답게 치밀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폭로 당시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던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해 현직 성남시장을 취재한 KBS 추적 60분 PD와 공모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대표는 자서전에서 만약 PD가 고소 내용대로 내가 시켜서 검사를 사칭했다고 말해버리면 나는 곧바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나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일단 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강원도로 향했다고 썼다. 지명수배 신분이던 이 대표는 원주 치악산으로 가던 중 경찰의 검문에 걸리고 말았다며 나는 차분하게 미리 준비해둔 대로 동생의 인적 사항을 불러주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검문이 까다롭지 않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그 길로 평창에 도착해 연락해야 할 곳에 모두 연락을 한 뒤 휴대폰 배터리를 제거하고 설악산 쪽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휴대폰 배터리를 제거한 것은 그래야 휴대폰의 위치 추적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변호사 출신이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는 나는 강원도 지역을 돌다가 경찰의 추적망이 좁혀져 오는 것 같아 다시 서울로 향했다며 여관을 전전하다가 결국 성남검찰청을 찾아가 자수했다. 그때는 이미 PD도 벌금을 물고 나온 상태였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도망 다니다가 먼저 구속된 PD가 벌금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자수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2년 뒤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도주하게 된다.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 발의를 위해 성남시민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이 대표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자 서명운동 회원들과 함께 시의회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폭행당했고 의회 집기가 파손돼 이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한다. 이 대표는 자서전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주민교회 건물 지하로 몰래 피신했다며 경찰에 붙잡히면 곧바로 구속될 처지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굉장히 심하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교회는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처럼 경찰이 함부로 들어와 체포할 수 없는 일종의 치해법권 구역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유세 때 이 사건을 언급하며 두 번째 구속되기 싫어서 도망갔다고 했었다. 이를 계기로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는 이 대표는 일단 수배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안동지청에서 검사보로 일할 때, 그러니까 본인이 안동지청에서 검사보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할 때 인연이 되었던 이땡땡 지청장은 그 무렵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땡땡 변호사는 성남지청장을 찾아가 나의 불구속을 설득했다. 결국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종결되고 나는 변호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전관예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전에는 도주했잖아요. 이 대표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며 구속하라고 주장했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썼던 이재명은 합니다. 다 합니다. 다 그냥.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입니다. 본인이 자랑하듯 썼고 그것을 그대로 신문 기사화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읽는 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근거 없는 제보를 근거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통령 본인이 20여 년간 계속해서 거짓, 위증, 사칭, 페이크를 만들어내니까 제가 페이크 메이크라고 부르는 겁니다.